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더 늘어날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진단 검사 대상은 확대됐지만 더 이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광양 매화축제 등 전남 지역 봄축제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후보자 면접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권리당원 면부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인지 이번 주가 중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휴일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3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내 16번째이자 광주 전남 첫 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은 417명으로 집계됐고 166명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지만 이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 내원하셨던 내원객 또는 이제 병문안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더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돼 광주 전남 지역에서 61건의 검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전남 보건당국은 16번째 환자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오는 17일이 확산세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과 소방학교에 격리되어 있는 60여 명은 지금처럼 통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광주 광산구와 북구, 전남 나주 지역 어린이집 794곳은 휴원 기간을 연장했고 광주의 나머지 지역 어린이집은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옆에서 볼 때 너무 지나치다, 과도하다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경계를 하고 방역이나 안전 조치를 안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례 보증과 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대한 특별 방역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특별 방역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487곳과 교육기관 15곳 등 모두 502곳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16번째 확진자의 거주지와 방문지 근처 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지역 전체 학교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커지면서 전면 취소됐습니다. 광양시와 축제추진위원회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올해 매화축제를 취소하고 대신 예정됐던 축제 기간 동안 상황실과 방역 초소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9월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 숯불구이 축제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날이 참 좋았죠. 네, 오늘도 날 자체는 좋겠습니다만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오전 중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기는 점차 탁해져서 내일까지도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미세먼지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마스크도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탁한 가운데 건조함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건조주의보도 확대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다시 껑충 오르겠습니다. 특히 광주의 한낮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늘고는 있지만 여성들에게 국회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 배출이 많지 않았던 전남에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는 여느 때보다도 여성들에게 약진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의석 가운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대상과 정치상이 점차 바뀌면서 여성들의 의회 진입으로 관련 정책들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당선된 여성 의원들은 의장단 합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의 정당으로 불리는 국회 입성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난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되돌아볼 때 여성 당선인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역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여성들의 경선 통과나 후보 등록 비중이 크지 않아 당선까지 이어지기 힘든 구도입니다. 지역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이제 남성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고 따라서 그런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선거 운동을 힘들게 하고 게다가 각 정당들도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취약계층에게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기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역차별이란 오해를 없애기 위해 여성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별을 넘어 인물 중심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 후보자들의 개별적 역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출발선상에서 달리기를 같은 조건에서 시킨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공평한 잣대로 봐주신다면 굳이 여자라서가 아니고 능력이 되니까라고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도내 예비 후보자 59명 가운데 여성들은 모두 8명.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이 기회와 과정의 평등 속에 어떤 성과를 낼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 전남 후보자 면접심사가 오늘 실시됩니다. 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 적합도 조사와 평판 조회를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마치고 내일 후보자 면접을 거쳐 오는 20일쯤 경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류 면접 등 심사에서 30% 이상,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가 나는 후보는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경선 투표 50% 방식으로 2월 말이나 3월 초쯤 실시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의 정당이 이번 주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정당은 이르면 오늘 각 당 협상 대표들이 참여하는 통합추진기구를 공식 출범하고 통합의 방식과 지도부 구성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당 통합이 성사될 경우 원내 제3당으로서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선거구 획정 등이 결정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광주 전남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지역 정가에서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무소속 이용주, 민주당 조계원 후보 등은 차례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무성 의원이 실제로 여수에 출마할 경우 지역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 지역 후보들도 김 의원이 광주 전남 지역 출마를 언급하기에 앞서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15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후보 공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후보 공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 이 부적격자를 가려낼 컷오프와 전략 공천 여부일 텐데요. 당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주 7일까지죠.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면접심사, 경선 후보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결과일 것 같고요. 심사 과정에서 30% 이상 격차가 나거나 혹은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 후보의 경우에는 컷오프 시킬 것이라는 내부 기준을 이미 마련했고 이건 경선 후보자들에게도 전달된 상태입니다. 상당수 후보들이 컷오프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남아있고요. 다만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전략공천 여부인데요. 이렇게 경선 후보들 간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더라도 경쟁 후보와 대비해서 현저하게 지지도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전략공천할 수 있다. 뭐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워낙 내부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잠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세력들이 이번 주부터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오늘 수임기구를 지정해서 통합 논의를 시작합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야 3당 내부에 설치해서 통합을 위한 지도체제와 그리고 통합지분과 관련된 여러 협상들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간 문제일 것 같고 14일 이전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라는 그런 원칙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통합은 1단계 소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통합은 아마 외부의 청년그룹과의 통합을 시도할 것 같고 마지막 3단계 통합은 민주당 일부 세력 그리고 안철수 신당 그리고 자한당 일부 세력과의 통합까지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통합이 완성이 되면 최소한 호남 지역에서는 확고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겠지만 호남 외 지역에서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하기로 한 종로에서 이제 누가 상대로 나설지 관심이 뜨거웠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결국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공천관리위원회의 중진 험지 출마 요구를 수락한 형태를 띠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권위가 격상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우선 종로 선거에서도 양자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친박 의원 그리고 TK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볼 것 같고요.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프레임 구도의 승자, 즉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 구도의 승자가 결국 종로 선거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좀 변화가 생길까요?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42조 2항의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 규정인데요. 여기서 민주적 심사 절차라는 것은 대의원 투표 혹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인재 영입을 통해서 지도부에 의해서 낙점되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장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심사에 있어서 경선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인단을 구성 논의하고 있고요. 이미 영입된 인재들의 경우에는 당직이나 위원회직을 맡길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김성진 예비후보와 전남 지역 모 선거구 등 일부 예비후보 측이 경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중앙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광산을 선거구 후보자 면접 심사를 연기하고 문제가 된 후보자에 대해 자격 박탈이나 감점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가 현금 8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22살 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택배 보관함에 금융감독원 4층 보이스피싱에 속은 28살 조모 씨가 넣어둔 현금 8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일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조성한 농공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농공단지로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는 데다가 그나마 입주 계약을 끝낸 곳도 자금난 등으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조성된 진도의 한 농공단지. 축구장 20개 크기 면적입니다. 입주 용도는 조선기자재와 식품가공업체입니다. 식품가공업체 부지는 8개 대상 중 절반이 계약을 끝냈지만 4개 계약업체 중 2곳이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었으면 저희도 우리 회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진도가 다시 협의를 또 와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농공단지의 68%를 차지하는 조선기자재업체 입주 용지는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5년이 됐지만 분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조성된 인근의 조선 분야 일반 산업단지가 11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산단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조성되다 보니 조선업 일반 산단이 기능을 못한 상황에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입주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날 텐데 그런 거에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도 분양을 통해 세수 증대와 인구 유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겨울철이면 뜨끈뜨끈한 군고구마의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요즘 군고구마가 어른아이 모두가 찾는 간식이자 다이어트 한 끼 식사로 변신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운 고구마를 반으로 가르자 노란 속살과 함께 하얀 치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근 개발돼 특허를 받은 치즈 구운 고구마. 구운 고구마 속에 치즈를 넣어 맛은 물론 먹는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모두 국내산 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생과일을 구운 고구마 속에 넣은 신제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누구나 찾는 고구마지만은 거기에 치즈를 넣어서 치즈 고구마를 만들게 되었고 향후 여름에도 고구마를 즐길 수 있게끔 그 안에 아이스 고구마 안에 파인애플을 집어넣어서 구운 고구마가 가래떡과 환상의 조합을 이뤄냈습니다. 가래떡 앙금을 구운 고구마와 치즈로 만들어 달콤하면서 간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떤 패턴도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맛있는 고구마를 먹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고구마 가공 사업들이 날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 구운 고구마, 구운 고구마, 말랭이, 양갱 등 다양한 가공 제품들이 개발돼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아련한 추억거리였던 구운 고구마가 어른아이 모두 즐기는 간식으로 한 끼 건강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광주 첫 확진자, 18번째 확진자, 접촉자 검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먼저 광주 첫 확진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광주에도 있다는 소식에 떠들썩했던 한 주였죠. 16번째 확진자가 전남대학교 병원에 격리돼 입원해 있다는 뉴스에 빠르게 확진자의 동선을 알려주길 바라며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하기를 권면했습니다. 19일 태국에서 귀국한 16번째 확진자는 25일부터 오한과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전남대 병원을 포함해 병원 2곳을 찾아갔고 입원 치료도 받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바이러스 검사를 맡기지 않았는데요. 당시 의료진들도 환자의 상태를 의심하긴 했지만 보건소에 검사 여부를 문의했을 때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확진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왜 그러냐고. 보건소 안전 불감증.
확진 시기를 앞당겨 접촉자를 줄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보건당국의 대응 시스템의 허점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 광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8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자의 딸로 광주 21세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딸의 간병을 위해 함께 병실에 머물러 있었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무증상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후 집중 치료를 위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무서워. 진짜 전남대병원 가야 하는데 큰일이네.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확진자 모녀와 접촉한 145명의 검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전남대병원 의료진 11명, 21세기 병원 의료진 46명과 환자, 보호자 등 88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깜짝이야, 양성인 줄. 이래가지고 양성 나오면 22번째 확진자까지 광주 전남에서만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수백 명의 접촉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본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가짜뉴스가 많은 만큼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에 귀 기울이기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예방용품들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회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직접 만드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MBC 박성동 기자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높은 KF 인증 마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위생 마스크가 사라진 자리에는 방한 마스크가 채워졌습니다. 손 세정제 매대도 텅 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불안감이 장기화되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지 공장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라서 물건이 수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수요가 몰리자 한 장에 몇백 원 하던 마스크 가격은 한 달 만에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한 봉사단체는 주방용 종이 행주로 일회용 마스크 10만 개를 제작해 경로당 등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을 통해 주로 전파되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의학계의 설명입니다. 약국에서도 마스크가 다 품절이 된 상황이고 가격도 또 올라가서 비싸고 그래서 이 지역에 농촌 지역이든 어디든지 그 마스크 사러 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에탄올과 글리세린을 섞어 손 소독제를 만들 수 있는데 제주도는 원료 2만 통을 주민센터를 통해 나눠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도 원료 재고가 바닥난 상태여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공장소에 비치를 해두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고 가서 가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재기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바이러스 확산 불안감으로 예방용품 품귀가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생활 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요즘 커피숍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난처해진 업주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자 충북 충주시가 지자체 재량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MBC 충북 이채연 기자입니다. 충주의 유명 커피 전문점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된 지난주부터 컵 대신 일회용기에 커피를 달라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깨끗이 소독한 컵인데도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다고 꺼리기 때문.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면 일회용기를 쓸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손님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열탕 소독을 하던 아니면 UV 소독을 하던 하면서 위생 사항을 계속 준수는 해오고는 있다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돌면서부터 이제 손님들이 충주시가 충북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제과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민원이 들어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 환경부에서는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만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쓰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불안하다는 민원이 최근 잇따르자 규정을 찾아 자치단체 재량으로 폭넓게 해석한 겁니다. 감염병 재난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 발생 시에는 그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반면 청주시는 환경부 지침대로 청주공항과 오송역에만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황.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없는 손님이 더 떨어진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충주시 사례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광주시가 자치구와 교육청, 토지주택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는 기관별 공사명과 발주 시기, 공사비 등이고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법령 등도 정보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자치구 민원실과 건설협회 등에 관련 책자를 비치할 계획입니다.